반갑습니다. 잔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안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해안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이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지형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자, 육지의 돌출부하고 들어가 있는 만입부 지형이 만들어지는 게 좀 다르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요. 자, 육지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육지입니다. 여기가 바다인데, 자,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것을 우리는 앞으로 고시라고 부를 겁니다. 고시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만이라고 부를 건데요. 파랑 에너지, 즉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이 곳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고요. 여기는 좀 멀리 만나다 보니까 파랑 에너지가 분산돼서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파도는요, 지형을 만들 때 침식도 하고 퇴적도 하는데, 이 지역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다 보니까 침식하고 퇴적 둘 다 일어나지만 침식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요. 만 지역 같은 경우 역시 침식하고 퇴적이 다 일어나지만 주로 퇴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해안 침식 지형은 곳에서, 해안 퇴적 지형은 만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우면서 텍스트 보면요. 육지의 돌출부, 즉 곳이죠. 여기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고, 만입부, 만입니다. 만. 여기선 퇴적작용이 활발하더라. 네. 자, 그러면 주변의 해안 지형들을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파랑, 연안류, 조류, 바람들이 침식 퇴적에서 해안 지형을 만드는데요. 파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파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안류는요. 자, 예를 들어 해안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육지고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자, 바다하고 육지 사이에선 파도도 치고 막 여러 가지 이게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육지 이 해안선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물의 흐름이 있더래요. 네, 여러분 원인은 절대 안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의 흐름이 있더래요. 이런 걸 바닷가 근처 연안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이야. 그래서 이런 걸 연안류라고 합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류도 있고, 조류, 밀물, 썰물, 그리고 바람 등이 침식 퇴적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안 지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동시에 중간에 뭐 융기나 침강,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역시 지형 형성 작용에 영향을 받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안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태백산맥, 함경산맥이 해안선과 평행하게 있어서 해안선이 단순합니다. 자, 우리나라 그려볼까요? 우리나라 그림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산맥이 이렇게 다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동해안하고 평행하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안선이 단순하다. 네. 왜 또 이런 이유가 뭡니까? 여기 경동성 요곡운동 때문에 우리 단면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었죠? 네. 이쪽이 높고 이쪽은 완만한 그런 형태. 그러다 보니까 석호도 잘 생기고 해안단구도 생기더라.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유입되는 하천 길이가 짧아요. 우리 그림 그렸을 때 여기는 하천이 짧죠. 그러다 보니까 퇴적 물질들이 오랜 시간 침식을 받지 못하고 나오다 보니까 입자 크기가 다른 데보다 좀 크더라.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서남해안 지역은요, 굉장히 다양한 지질 구조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 우리 과거 빙하기 지형 배웠을 때 여기 황해 지역은 중국과 연결될 정도로 굉장히 낮은 땅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황해안이 잠겼고 중간중간 잠긴 지역과 안 잠긴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황남해안이 굉장히 해안선이 복잡하더라. 우리는 그거를 리아스 해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아스 해안이 발달되었고, 우리나라는 큰 하천들이 다 이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황남해안 쪽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황남해안에 아주 고운 물질들을 다 이렇게 바다 쪽으로 토해놨고, 그 친구들을 다시 조류, 밀물, 썰물들이 다시 쌓아서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규모의 갯벌들이 많죠. 네. 그리고 조차가 크다 보니까 특수항만, 이런 조차를 극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더라. 그래서 인천에는 관문, 군산에는 뜬다리보드 이런 것들이 있더라. 선생님 뜬다리보드 답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중간에 다리가 이게 움직여요. 뜬 다리다. 다리가 떠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다리가 떠 있고, 이게 해안가의 밀물썰물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주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산의 뜬다리보드가 대표적인 시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해안 침식 지형 보겠습니다. 해안에서
침식에 의해 형성된 지역이죠. 그러니까 주로 어디 생기겠습니까? 해안 파락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서 많이 생기더라. 자, 그래서 해식의 해식동굴, 파식대, 시스텍, 씨앗이 이런 지형들이 생기는데요. 자, 먼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선생님이 그려요. 자, 육지가 이렇게 있고요. 극단적으로 좀 그리겠습니다. 육지. 자, 그리고 여기가 바다입니다. 자, 바다에서 파도가 칩니다. 철썩.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프라인 수업 때는 보통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생님이 앞에 있는 친구한테 물방울을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톡 던졌어요. 톡 던졌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친구가 물방울 맞으면, 아차고! 이러고 그냥 말겠죠? 이걸로 인해서 막 피부가 깎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물방울 던지는 건요, 1000만 년 동안 했대요. 1000만 년 동안 계속 던진 거예요, 그냥. 1000만 년 동안 물방울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깎일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파도가 계속 친대요. 파도가 한 번 치는 게 아니고 계속 치잖아요. 계속 치면 이 육지 어떻게 할까요? 얘를 깎을 거예요. 얘를 깎을 거예요. 얘를 깎을 거예요. 얘를 깎을 거예요. 깎고 나니까 어떤 모양이 됐습니까? 이렇게 뻥 뚫린 지형이 생겼죠? 우린 이거 동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파도에 의해 바다가 깎은 동굴이다. 그래서 이걸 해식동굴이라고 부릅니다. 해식동굴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해식동굴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요거. 지금 보라 색깔로 이렇게 칠한 곳이요. 여기는요. 지금 공중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중력의 힘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언젠간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이렇게. 그럼 이제 동굴은 없어진 거네요. 동굴은 없어졌고요. 대신 평평한 땅이 생겼어요.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땅. 파도가 깎은 평평한 땅이야. 그래서 파식대라고 부르고, 여기 절벽이 생겼죠? 이 절벽은 해안가의 침식으로 생긴 절벽이야. 해식애라고 부릅니다. 해식애. 괜찮으시죠? 자, 근데 파도는 계속 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를 또 깎을 거예요. 자, 이것도 그리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바다 여기 있는데 어떻게 여기 깎아요? 밀물 생각하시면 되죠. 바닷물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죠? 네. 여기서 또 깎아요. 그럼 또 여기 뭐가 생겨요? 해식 동굴이 생겼네요. 해식 동굴이 생겼는데 또 여기 윗부분, 요 윗부분은 또 날아가겠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또 날아갈 거예요. 또 날아가니까 요렇게. 파식대는 넓어졌고요. 해식에는 여기 뒤로 갔네요. 요렇게요. 이렇게 뒤로 갔네요. 그래서 해식에는 해안 절벽입니다. 해식의 약한 부분이나 이런 게 침식되면서 형성되는 동굴, 요걸 해식 동굴이고요. 파식대는요, 원래 해식에가 있었던 부분이 후퇴했대요. 후퇴? 방금 우리 그 뒤로 가는 거 봤죠? 후퇴하면서 앞쪽에 발달하는 요 평평한 면, 여기가 파식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일부 단단한 암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부 단단한 암석이 그냥 이렇게 동그러니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런 친구를 시스텍이라고 부르고, 요 친구가 아치 모양을 만들고 있으면 씨아치다라고 불렀습니다. 침식의 결과 단단한 부분이 남아있으면 시스텍, 그게 아치 모양이면 sea arch라고 한대요. 자, 선생님이 그린 거는 이렇게 그린 건데, 멋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특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 정말 잘 만든 게, 여기에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게 고조위, 저조위라는 걸 표시해줬어요. 밀물 썰물을. 그래서 파도가 막 치는데 강한 돌기둥이 살아남았다. sea stack. 그게 아치 모양이다. sea arch. 그리고 그 파도가 만든 평평한 땅, 파식대, 거기 있는 절벽, 해식애, 거기 있는 동굴, 해식, 동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사진 지금 선생님이 서 있는 데가 고성 공룡 그 발자국 보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밑에가 공룡 발자국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쌤이 서 있는데 여기가 바다거든요. 요 바다 철썩철썩 치고 있는 여기 지금 쌤이 서 있는 데가 파식대. 그리고 여기 있는 절벽이 해식애가 되겠습니다. 해식애, 해식애. 넓게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파식대, 해식애. 이렇게 생긴 거고요. 네, 그리고 요건 제주도에서 찍은 건데요. 제주도의 그 절벽, 그 우도에서 찍은 겁니다. 해안 절벽이고, 여기 다 해시계가 되겠고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뻥 뚫렸죠? 요거 파도가 뚫어놓은 거죠. 여기 이렇게 뻥 뚫린 거, 파도가 뚫은 거고, 가니까 이렇게 동굴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물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가 이게 바닷물이고, 여기가 파도 때문에 깎인 해식 동굴이 되는 거죠. 네, 우도에 가면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선생님이네요. 아이, 귀여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안단구라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안단구 그림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방금 우리가 그렸던 지형, 이번엔 좀 단순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육지, 여기는 바다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깎이고 해가지고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자, 여기가 파식대, 그리고 여기가 해시계였죠. 자, 근데 우리나라 동해안의 신생대제 3기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까?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나니까 얘가 융기합니다. 융기하니까 얘가 그대로 올라가죠. 이렇게요. 그대로 올라가고 지금 바다는 또 이제 여기를 깎을 거예요. 바다는 여기를 이제 깎을 거예요. 여기를 또 깎으니까 네, 또 깎고 해서 여기 또 이렇게 깎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어머! 그러고 나니까 또 계단 모양이 생겼네요. 계단 모양의 언덕이 생겼죠? 우리가 이거를 하천에 있으면 하안단구라고 했고, 이거 해안가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해안단구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파식대나 해안 퇴적 지역이 융기나 해수면 변동으로 인해서 훨씬 더 높은 지역에 위치하게 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수면 변동으로도 형성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해수면 변동으로 생긴 해안단구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집안이 융기한 게 사실 바다가 내려가면 생기게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바다가 내려갔을 땐 빙기잖아요. 빙기 때 생긴 지형들은 지금 다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해수면동은 크게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집안 융기, 특히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생긴 지형이다. 그림 또 살펴볼게요. 자, 요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우고요. 자, 원래 파랑 해수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파도가 막 쳤어요. 그래서 파식대하고 해시계가 만들어졌는데 융기했대요. 융기하니까 계단 모양의 지형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해안단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안단구도요, 땅을 파보면요, 이렇게 둥글둥글한 돌이 나온대요. 뭐가 나온다? 둥근 자갈이 나온다. 자, 둥근 게 나오려면 무조건 물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하천이나 바다, 해안가네요. 그래서 바다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구나. 그러니까 즉 과거의 파식대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 지형이 되겠습니다. 증거 지형. 자, 지형도 살펴볼게요. 지형도. 자, 동해안에 정동진이라는 곳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자, 여기가 바다입니다. 여기가 동해예요. 여기가 동해인데, 자, 동해에서 갑자기 선생님이 지형도 할 때 등고선이 넓으면 넓을수록 평지라 그랬죠. 좁으면 좁을수록 급경사. 자, 여기 좁으니까 급경사. 근데 갑자기 이제 넓은 완경사가 나타나요. 아, 여기가 뭡니까? 여기 A 지역이 뭡니까? 해안 단구가 되는 겁니다. 바다 근처에 넓은 등고선 면이 나타났네. 해안 단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사진으로 쌤이 찍은 사진인데요. 가장 유명한 사진이죠. 정동진에 가면요, 이렇게 갑자기 언덕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계단 모양의 언덕. 여기가 해안 단구예요. 해안 단구 위에 여기 배 모양의 호텔이 있거든요. 이거 랜드마크 아닙니까? 정동진 가시면 한 번쯤 놀러 가보셨을 거예요. 정동진. 네. 만약 아직 못 가보셨다면 이번에 수능 끝나고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가면 이렇게 해안단구를 볼 수 있다. 이게 해안단구다. 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번엔 퇴적지형 살펴보겠습니다. 퇴적지형이니까 주로 어디서? 만에서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파도나 연안류나 조류 등이 쌓아주고 있는 친구들, 그게 해안 퇴적지형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또 역시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네. 이렇게 여기 육지고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파랑이에요. 네, 그리고 육지 조금 더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네, 육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간 게 여기가 여기가 곳이겠죠? 이런 식으로. 네. 자, 여기에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쳐가지고요. 파도가 여기 육지에다가 막 이런 물질들을 막 쌓아놨어요. 파도가 쌓은 모래, 요거를 사빈이라고 부릅니다. 사빈. 우리가 흔히 아는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 네, 그래서 하천에서 공급된 모래를, 하천 어딘가에서 왔겠죠? 그 모래를 파도가 우샤 하고 다시 쌓아놓은 겁니다. 그게 사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주변의 암석해안으로부터 공급되어 온 모래다 이렇게 있는데 요건 어디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주변의 하천에서 공급된 건 주로 동해안이고요. 여기는 황남해안입니다. 자, 요거 우리 학교 학생이 물어보더라고. 아니 선생님, 큰 하천은 전부 다 황남해안으로 간다면서 하천 동해안은 짧다며요. 근데 왜 동해안은 하천이 쌓은 거고 여기는 왜 주변 암석입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지형학 책을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요. 황남해안의 큰 하천들이 한 것들은 다 조류가 다시 쌓아서 갯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바깥에 있는 외해, 그러니까 섬이나 이런 데에는 파도가 또 약하게 치더래요. 거긴 또 이게 하천이 공급한 모래가 다 공급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는 이런 곳이 파도에 의해서 침식된다 그랬잖아요. 그 침식된 모래들이 다시 파도에 의해서 쌓여서 해수욕장이 주로 생겼대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대학교 지형학 공부하실 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고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내기 어렵습니다. 이거 언급하기도 어려운 거니까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천은 주로 동해안이고 주변의 암석해안은 주로 황남해안인데 우리는 그냥 하천 또는 주변의 암석해안에서 공급되어 온 모래가 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쌓은 게 사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니까 요 모래사장, 우리가 쓰는 해수욕장의 모래가 날려요. 휘 날려가지고 뒤쪽에 모래 언덕이 이렇게 생기더래요. 모래 언덕 사구라고 하고요. 해안가에 있네. 그래서 해안사구라고 합니다. 해안사구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파도 말고 선생님이 해안선 근처로 이렇게 물의 흐름도 있다 그랬죠? 물의 흐름 연안류라고 합니다. 연안류가 흐르다 보니까요. 연안류 좀 더 길게 그릴게요. 이렇게 연안류가 흐르다 보니까 연안류를 따라서도 이렇게 모래들이 쌓이기 시작하더래요. 이렇게 모래톱 같은 게 이렇게 막 쌓이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쌓인 게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 네, 사주라고 하고요. 여기에 뭔가 섬이 있었대요. 섬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 보라색으로 할까요? 여기 이렇게 섬이 있었대요. 요 섬이 있으면은 사주가 연안류랑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더래요. 그래서 어머! 이 섬하고 연결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얘는 육지하고 연결된 섬이죠. 그래서 얘를 육계도라고 하고 육지하고 연결된 사주야. 그래서 육계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사주는요. 또 발달하겠죠. 또 발달하겠죠. 또 발달하겠죠. 또 발달하겠죠. 또 발달하겠죠. 막았네. 막으니까 여기 바닷물들은 뭐가 됐습니까? 호수가 됐네요. 이 호수를 석호라고 부릅니다. 석호. 좋습니다. 자, 텍스트만 먼저 살펴보면요. 사비는 주로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는 여기 있는 모래사장들을 얘기하고요. 해안사구는 이 사빈의 모래가 날아가서 쌓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해안사구라고 부르고요. 여기 안 써 있는데요. 해안사구가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 모래 언덕 밑으로 지하수가 쫙 저장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여기가 지하수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사주는 요 연안류나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주가 모래잖아요. 여기도 해수욕장으로 이용해요. 네, 쌤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경포 해수욕장이 대표적입니다. 경포 해수욕장. 자, 그 다음 사주가 이렇게 육지하고 섬하고 연결되면 육계사주, 그리고 이 섬은 육계도라고 부른다라고 하고요. 석호는 만해 입구가 사주가 발달해서 막으면 호수가 생기죠? 그게 석호라고 한다. 석호는 조금 더 그림으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하얀 그림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파도가 쌓은 모래들 사빈. 여기가 해수욕장이고요. 이 모래가 다시 뒤로 날려서 쌓인 언덕들 해안 사구가 되겠고요. 자, 연안류에 의해서 쌓이는 친구들 사주가 되겠고 이 사주가 섬하고 연결되면 육계사주, 그 섬은 육계도라고 불리고 사주가 완전히 막으면 석호가 되겠습니다. 자, 석호는요. 형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석호는 원래 강물이 흐르는 곳이 있었을 겁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 우리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렀을 거예요. 그러다가 후빙기가 됩니다. 후빙기. 후빙기는 해수면이 올라오죠.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낮은 곳들, 즉 강물이 흘렀던 곳들이 이렇게 잠겨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해안선 모양이 됐죠. 들쑥날쑥 들쑥날쑥 이런 모양이 됐죠. 그래서
과거에 낮았던 곳들이 잠겼으니까 여기가 이제 많이 되고 높았던 곳들은 곧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반드시 있어야 만과 곧이 생깁니다. 그래서 석호가 발생하려면, 석호가 생기려면 반드시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없이 그냥 일어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후빙기 해수면이 상승이 되어서 많이 형성되어야 하고요. 이 많이 형성되니까 여기 이제 바닷물의 흐름, 연안류가 있었겠죠. 이렇게. 그 연안류에 의해서 이렇게 막힙니다. 이렇게 막히면 호수가 생겼죠. 이 친구가 석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물이요. 무슨 물입니까? 바닷물이죠. 바닷물입니다.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마셔요. 이거 농작물한테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농업용수나 뭐 공업용수 아니면은 우리가 쓰는 식수로 쓸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 이 그림 봐주시면 원래 여기 강물을 흘렀던 데죠? 원래 여기 강물. 지금 여기 그림에는 강물이 스킵되어 있지만 강물이 이렇게 흐를 겁니다. 자, 강물이 최종 목적지가 원래 바다였는데 지금 여기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경사 급변점이 됐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펑퍼짐 이렇게 자꾸 뭔가를 쌓을 거예요. 그래서 석호는 나중에 가면 이런 하천 퇴적 물질 때문에 결국은 다 메꿔져서 없어질 운명입니다. 그래서 석호는 여기 보시면 점점 퇴적 물질이 쌓여서 수심이 얕아지고 규모가 축소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석호의 운명은 결국 사라진다. disappear. 없어진다 이겁니다. 네, 작아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갯벌입니다. 갯벌은요, 조류, 밀물, 썰물이 쌓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밀물 때는요, 바닷물에 잠겨 있다가 썰물 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기냐? 하천에서 토사 공급량이 많은 것, 즉 우리나라 황남해안, 네, 토사 공급량이 많고 그 다음에 조차가 크면 그리고 거기 해안선까지 복잡해주면 최고다. 그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갯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 서식하고요. 오염물질 정화기 농도해주고요. 태풍 해일도 막아줍니다. 막아준다는 게 무슨 태풍 멈춰! 막 이렇게 해준다는 게 아니고 태풍이 먼저 지상에 상륙하면 약해지잖아요.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양식장이나 염전으로 주로 이용을 한다. 자, 그런데 갯벌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특수한 우리나라에 아주 많잖아요. 갯벌 같은 경우는. 근데 이 갯벌을 우리가 간척하면 우리나라의 영토를 확대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987년이나 2018년 비교해보면 갯벌 면적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줄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 통계가 쌤이 보기에는 이제 멈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갯벌의 그 소중한 기능들이 너무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이상 간척하기보다는 이걸 지켜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간척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쌤 생각에는요. 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 싶네요. 자, 마지막 파트는요. 인간 활동에 의한 하천 지형 변화 그리고 해안 지형 변화. 인간이 개입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형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하계 여름철에 강수 집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댐, 저수지, 보호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죠. 왜냐하면 물 자원도 확보해야 되고 전력도 생산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몰 지역이 생기기도 했고요. 안개도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하천을 중간에 막은 거죠. 자, 하천이 흐르는데 중간을 뚝 막은 거죠. 하천의 원래 목적지는 여기인데 하천의 목적지가 지금 이 댐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댐 앞에다가 여기다가 하천이 갖고 온 것들을 막 쌌더래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하류로 공급되는 모래양들은 줄어들게 됐대요. 네. 그럼 하류 쪽에는 피해가 생기겠죠. 그리고 중하류에는요. 습지 개간도 하고요. 하천 직강화도 했대요. 왜냐면 하천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뚝 뚫었다 이거죠. 네. 농경지도 확보하고 시가지도 확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태계 파괴됐을 거고요. 하류에는요. 홍수 위험성이 증가했대요. 자, 여러분 하천이 원래 이렇게 흘렀던 친구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밑에 쪽은 더 빨리 물이 내려오게 되는 거니까 하천에 빗물이 많이 모이게 되면 갑자기 물이 확 올라가니까 밑에는 홍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도시 지역은요. 복개되어서 교통로로 이용되는 하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개발할 때 중간에 하천이 있으면 이거 걸리적거리는데 이러고 흙으로 다 덮어버렸다 이거예요. 복개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천 지형이랑 생태계가 다 파괴됐다. 자, 요 표를 한번 봐주시면요. 원래 비가 오면은 하천이 천천히 수위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원래 땅을 그려보면 원래 땅에는요. 나무도 이렇게 있고요. 풀도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보는 모습은 이렇지만 땅 속에는 얘네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죠.
자, 그래서 비가 오면요. 이 친구들이 일단 좀 먹고요. 먹고 여기 빗물이 땅속으로도 막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 뿌리 사이사이에 이렇게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하천으로 흘러가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상태였겠죠. 그런데 우리 최근에 도시를 살펴보면요. 이런 거 전혀 없죠. 전혀 없고요. 심지어 뭐가 있습니까? 이 위에 뭘 깔아놨어요? 아스팔트를 깔아놨죠. 도로나 이런 거 만든다고요. 아스팔트 깔아놓고 그냥 다 건물이에요. 다 건물이에요. 그럼 비가 와요. 땅으로 흡수 안 돼요. 얘가 물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다 하천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도시화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갑자기 확 하천 수위가 올라가게 되더라. 네.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가 크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생태하천으로 복귀하려고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안지형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간척 사업을 했죠. 그래서 방조제 건설하고 갯벌을 농경지나 공업용지로 바꿨고요. 그리고 하고뚝이나 방조제도 설치해가지고요. 해안으로 공급되는 토사의 양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 양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를 만들어주는 갯벌, 사빈, 사구들은 다 축소 가능성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로, 제방, 휴양시설 이런 거 자꾸 만드니까 모래 침식이 굉장히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빈, 우리가 쓰는 해수욕장이죠. 해수욕장이나 사고 같은 게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요거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모래 포집기나 그로인 같은 걸 설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요. 그 연안류가 있었죠. 그래서 모래가 침식될 때 그거가 다 바다 쪽으로 흘러가지 말라고 이렇게 벽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침식된 모래들이 다시 이렇게 쌓이니까 우리가 이 모래 유출되는 걸 좀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해안 사구 같은 것들이 침식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포집기 같은 거 설치해 놓으면은 다시 모래가 침식되더라도 여기 막히게 되니까 다시 그 모래를 보존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기출문제 풀어봐야겠죠? 선생님이 기출문제 띄워드릴 테니까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해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문제 모두 풀어보셨죠? 하천, 해안지형 다 배우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모의평가 2번 문제입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각운동을 쭉 정리한 표가 있고요. 분지의 단면도가 나와 있네요. 자, 분지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이 그림 떠올라야 됩니다. 원래는 변성암. 네, 뭐가 관입했죠? 화강암 관입. 그러니까 여기 약해졌어요. 약해지니까 침식, 풍화 침식에 의해서 오락 깎였다. 깎이고 나니까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 자, 그래서 주변은 변성암, 밑에는 화강암. 그럼 A, B 자동으로 나왔죠? A는 변성암이 될 거고요. B는 화강암이 될 겁니다. 그래서 A, B는 각각 편마암과 화강암 중 하나다 이렇게 나왔죠? 변성암, 화강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오랜만에 나왔네요. 지질 개통이랑 지각운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요. 고생대네요. 고생대 초반에 있었던 거네요. 고생대 초반에 우리나라 일부 지역은 바다에 잠겼었다. 여기 해성층이죠. 해성층이고 퇴적암이 발달하는 겁니다. 바다니까 탄산칼슘 석회암이 발생하고요. 우리가 이거를 조선노충군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쭉쭉쭉쭉 스토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생대 때 지각 변동이 3번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거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북쪽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그래서 송림 변동 북쪽을 흔들었다. 북쪽의 화강암 관입, 북한 쪽에. 나 아주 큰 지각 변동이었죠. 큰 지각 변동이어서 한반도 전체를 흔들었죠. 한반도 전체를 흔든 한반도 전체에 화강암이 관입되는 그런 지각 변동 대보조산 운동이었어요. 이름이 기억 안 났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스토리. 그리고 신생대 제3기의 무슨 운동? 경동성 요곡운동.
동해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들렸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A로 구성된 산은 A. 변성암으로 구성된 산. 아, 변성암이 산 정상부에 있으면 흑산. 흑산이 돌산. 틀렸네요. B는 화강암은요. 화강암은 가의 대부분 가 지금 우리 석회암이라고 써놨잖아요. 틀렸네요. A는 B보다 변성암이 화강암보다 형성시기가 이르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변성암이 가장 먼저 생겼죠? 맞네요. 제주도 화산은요. 제주도 화산은 화산 활동에 의해 생긴 거잖아요. 그거 언제 생겼는데요? 신생대제 4기잖아요. 근데 얘 지금 나래요. 틀렸네요. 대보 화강암은 다다. 아이 나잖아. 그죠? 네, 여기서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8번이고요. 그림의 A, F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A, B, C, D, E, F 뭔지 찾아볼게요. 자, 여기 황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황해고 여기도 황해인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바깥에 섬을 표현한 겁니다. 섬을 표현한 건데 A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섬인데 연결돼 있죠. 아, A는 뭡니까? 육계도를 얘기하는 거네요. B는 지금 육지에 찍혀있는 여기 모래사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네요. B는 사빈이 되겠네요. 자, C가 문제인데요. C는요, 육지가 아니고요. 바다에 있는 누리끼리한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누리끼리한 친구들 뭡니까? 갯벌이죠. 자, 그리고 D는요. 아이고, 동해안인데 이렇게 막혀있는 호수네요. 석호겠네요. E는요, 사주겠죠. F는 그냥 섬이네요. 볼게요. D 호수는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전 무조건 해수면 상승이 있고 나서 형성될 수 있다 그랬죠? 틀렸네요. B는 C보다 자 사빈이 갯벌보다 입자 크기가 크대요. 맞네요. 네, 그죠? 모래사장이고 여기 완전 뻘이잖아요. 진흙. 네. 그다음 E는요. 사주는요. C보다 C 어디죠? 갯벌보다 오염물질 정화. 오염물질 정화 물론 해줄 수 있겠지만 최고봉은 갯벌이죠. 네, 틀렸습니다. A와 F는 육계도래요. 얘는 육계도 아니죠. 네, 육지 연결 안 돼 있죠. 네. 그다음 C와 D는요. C, D 갯벌하고요. 석호는요. 파랑의 대적으로 규모가 확대 아니죠. 자, 석호 같은 경우는 강물에서 유입되는 퇴적 물질에 의해서 축소될 거고요. 갯벌은 뭐 우리가 간척이나 뭐 이런 거 그 댐을 세워서 모래 유입량이 줄어들거나 이러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규모가 확대되지는 않을 겁니다. 파랑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래서 2번 고르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네, 역시 작년 수능 16번 문제입니다. 가나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찾아라 했고요. 가나는 동일한 하계망, 즉 동일한 하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하고 나하고 보니까요. 어머, 가는요. 주변에요. 산지가 엄청 많은데 여기를 휘감으면서 가고 있고요. 여기는요. 그냥 보니까 등고선이 막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뭡니까? 가가 상류란 얘기죠. 그리고 나가 하류란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산지를 휘감는 하천, 감입공유하천. 하류를 흐르는 거 자유공유하천이 되겠죠. 자, 그러고 봤더니요. A하고 B 지역 물어봤습니다. 자, B 지역 보면요. 등고선 간격이 넓은 거 나타나죠. B가 뭡니까? B는 하천에서 볼 수 있는 계단 모양의 지역, 하안단구가 되겠죠. 네, A도 역시 하안단구처럼 하안단구로 보입니다. A도 하안단구. 뭘 물어볼지는 이제 문제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C하고 D인데요. 자, 여러분 기호에서 이렇게 3개가 있는 건 밭입니다. 이렇게 2개가 있는 거, 이런 친구는 논입니다. 이렇게 2개. 자, 여기는 밭이고요. 여기는 논인데요. 잘 보시면 여기는 강에서 가까운 곳, 여기는 강에서 먼 곳. 뭡니까? 여기가 자연재방. 여기가 배후습지가 되겠죠. 좋습니다. 가의 하천은 나의 하천보다 하상의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가가 더 상류니 물어본 거죠? 맞네요. 가가 상류였잖아요. A의 퇴적물은요. A의 퇴적물, 하안단구의 퇴적물은요. 최종 빙기 때 퇴적되었다. 아, 우리 예전에 빙기, 후빙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빙기 때는요. 하천의 상류 지역에서 빙기니까 빗물이 거의 줄어서 강물은 완전 쪼그라들었고요. 그때 기계적 풍화에 의해서 퇴적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
선생님이 한번 사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거 영상에서 애추라고도 뭐 부르기도 했었죠. 아무튼 그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 위에 이제 다시 후분기가 되고 강물이 불어나고 그 강물들이 퇴적한 친구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최종 빙기 때 퇴적되었다? 다 후빙기 때 퇴적되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형들 전부 다 후빙기 때 만들어진 거다. 후빙기 때 퇴적된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C, D는요. C는 자연재방이 배오습지보다 입자 크기가 크다. 그래서 쭉쭉 빠지니까 논농사. 맞네요. D는 B보다 D 어디죠? 여기 배오습지고요. 여기는 B는 하한당구네요. 홍수 시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다. 맞네요. 여기는 고도가 훨씬 높으니까 홍수 가능성이 낮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5번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작년 9월 모의평가 6번이고요.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가나 하천에 표시된 세 지점 중 하나인데요.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에게 추론 능력이랑 모든 걸 다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보면요. 하천은요. 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그래도 댐하고 하구뚝 다 알려주셨잖아요. 원래 강은 뭡니까? 영산강이고요. 나는 뭡니까? 섬진강입니다. 이거 진짜 어려웠으면 하구뚝이란 거 안 줬으면 더 어려웠을 겁니다. 더 어려웠을 겁니다. 네. 아무튼 자, 가하천은 영산강, 섬진강. 그래서 영산강에 하구뚝 설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구뚝 설치된 여기 하류 지점 하나, 나는 섬진강에 두 군데가 이렇게 찍혀 있네요. 보니까요. 한 군데는요. 미친 듯이 이렇게 막 하천 수위가 변해요. 자, 근데 여기 강수는 없었대요. 비가 안 왔는데 들쑥날쑥 했다?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 감조하천. 밀물썰물을 느꼈다 이거죠. 밀물썰물을 느끼려고 보려면 하천에 하류여야 할 텐데 하천에 하류여야 되는데 얘는 하구뚝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감조, 더 이상 밀물썰물을 느끼지 못하겠네요. 즉 A는 어디입니까? 섬진강의 하류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요 지점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B 지점이 여기가 될 겁니다. 그대로 하류가 되죠. 선생님, 어떻게 B가 여기인 거 알았습니까? 여기 하천 수위가 나타나 있죠. 하천 물의 양, 유량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유량 비교했었죠. 상류하고 하류하고 유량 비교해보면 하류가 유량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C 지점은 유량도 없는데 일정하네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되겠죠. 아, 이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였고요. 볼게요. 가나 모두 댐 건설 이후에 하상계수가 커졌대요. 하상계수가 뭐였죠? 하상계수는 물이 가장 낮을 때, 하천의 수위가 가장 낮을 때하고 가장 높을 때의 차이였죠. 그거 막으려고 만든 게 댐이죠. 근데 커졌대요. 댐 이후에는 작아졌겠죠. 틀렸습니다. C를 지나는 강물은 영산강 얘기하는 거네요. 여기는 남해로 유입된다. 아이고, 남해로 유입되는 건 섬진강. 그렇습니다. A는 B보다 조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맞네요. 그리고 A는 C보다 강바닥의 해발 고도가 높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잘못 풀었군요. 예, C를 지나는 C가 요건데 이렇게 봤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C가 남해로 유입된 거 맞죠? 네. C는 섬진강이니까요. 섬진강은 남해로 유입된 거 맞죠? 예,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 다음에 A는 C보다 강바닥의 해발 고도, 그러니까 상류니 하류니 물어본 거죠. A는 하류, C는 상류입니다. 그러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3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9월 모의평가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 B, C, D, E, F, F는 없군요. A, B, C, D, E의 그 하천 해안 지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요, 섬이네요. 뭐 육지와 연결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음 B는요, 잘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연결된 이렇게 모래 같은 게 이렇게 쫙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모래로 연결된 섬이네요. 육계도죠. 그리고 여기는요, 육지에 찍은 게 아니라 바다에 있는 모래들을 막 체크해놨어요. 바다에 있는 모래, 갯벌이죠. D는요, 얘도요, 짜자자자자 모래로 이렇게 연결된 섬이네요. 육계도네요. E는요, 육지에 있는 모래를 막 체크해놨네요. 요거 4빈이 되겠습니다. A는 최종 빙기 때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여기 어딘데요? 이거 지금 육계도 때문에 가려지네요. 황해거든요. 황해는 빙기 때 다 연결되어 있었죠. 맞네요.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C는요, 갯벌은요, 오염물질 정화 맞네요. E, 사비는요, 파랑과 연안유의 퇴적 맞네요. E는 사비는요, C, 갯벌보다 퇴적물 중 점토 비율이 훨씬 높은 거. 뻘은 어딥니까? 뻘, 갯벌이잖아요. C잖아요. 틀렸네요. 4번이 되겠군요. B, D 모두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다. 맞네요. 네.
간단하게 나온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6월 모의평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지형 했고요. 낙동강 나왔네요. 아, 낙동강 나왔고 이게 하구 뚝뚝 표시해졌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류 지역을 표시한 B 같고요. 요거는 삼각주 지역을 뭐 이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그죠? A 지역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C하고 D 나와 있는데 강 근처, 강 멀리. D는 자연 제방. C는 배후 습지. A는요, 유속의 감소를 형성해. 선상지는 어디? 상류. 요건 뭐 삼각주. 틀렸네요. B에서는요, 하구뚝 건설 이후에요, 수위 변동 폭이 증가했을까요? 아니죠. 감소했겠죠. 왜냐면 하구뚝이 밀물섬을 막아주니까요. 그죠? 네, 틀렸네요. D는 C보다 자연 제방이 배우습지보다 입자 크기 크다. 그래서 물이 쭉쭉 빠졌다. 네, 맞고요. A와 C는요. A는 저기고요. C는 여기네요. 퇴적물은 후빈기. 그렇죠. 다 후빈기에 퇴적된 친구들입니다. 맞네요. 디귿, 리얼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네, 역시 6월 모평 2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해안지형 답사 보고서래요. 찾아봅시다.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생긴 모래 언덕 그냥 한자로 바꾸면 사구. 바닷가에 있으니까 해안사구. 네, 니은은요, 사주의 성장으로 많은 일과 맞게 형성된 호수, 석호. 파랑의 침식으로 평탄한 바위면, 파식대. 집안의 융기로 해수면보다 높은데 계단 모양의 지형, 바닷가에 있는 계단 모양의 지역, 해안단구. 기억이 밑에는 바닷물보다 여부 나와서 지하수층. 네, 선생님이 지하수 형성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맞습니다. 니은의 물은요, 농업용수 바닷물이라 그랬잖아요. 이용 못합니다. 디귿, 해시계가 후퇴하면서, 그쵸? 해시계가 후퇴하면서 파식대 넓어졌던 거. 맞네요. 그 다음 리을은요, 과거 바닷가에서 퇴적되었던 둥근 자갈. 그렇죠. 둥근 자갈을 볼 수 있다는 건 물의 영향, 바다나 하천의 영향을 반드시 받았다라는 증거. 맞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역시 5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천지형과 해안지형 모두 살펴보고 기출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화산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